안녕. 우리 이제 지역지리 첫 번째 시간 같이 공부해 볼 건데 오늘 배울 지역은 바로 유럽이에요. 유럽 중에서도 오늘은 서부 유럽과 북부 유럽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볼 거고 먼저 같이 지리부도 책 있는지 확인 한 번씩만 해볼게. 혹시 지리부도가 없으면은 휴대폰이나 아니면 컴퓨터 활용해서 구글 어스 켜고서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지역 같이 찾아보면은 조금 더 수업을 듣거나 이해하는 게 편할 것 같아. 준비됐지? 그러면 이제 영국부터 같이 시작을 해볼게. 자, 영국 하면은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될 내용이 뭐가 있을까? 영국 섬나라야. 혹시 모르는 사람 있을까봐. 영국은 유럽 대륙에서 서쪽에 떨어져 있는 섬나라이고, 물론 지금은 영국과 그리고 프랑스 서로 지하로, 해저로 길이 놓여서, 터널이 놓여서 기차나 아니면은 자동차를 타고 갈 수도 있지만 영국은 섬입니다. 그리고 영국 하면은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는 사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산업혁명이 시작한 지역이다라는 게 있을 텐데, 영국에서 증기기관이라든지 아니면은 방직기 이런 것들이 발명되면서 산업혁명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됐고, 그리고 영국의 이제 동북부 지역 이쪽에 가게 되면은 철광석도 나고 석탄도 나고 그렇기 때문에 산업혁명을 위해서 필요한 자원들이 은근히 풍부한 지역이 바로 이 영국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산업혁명으로 아주 잘 살던 혹은 일자리가 많던 지역에서 노동자들이 쉬는 날 할 거 없으니까 모여서 뭐 했을까? 공 쳤겠지, 축구했지.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시작한 게 바로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일어나서 보는 EPL, 영국 프리미어 리그의 시작이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영국이라는 나라는 연합왕국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도 한데,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영국이라는 것이 딱 하나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4개의 국가가 연합해서 있는 연합왕국이라는 거죠. 그래서 혹시 이 4개 어떤 건지 알고 있을까? 잉글랜드, 그리고 스코틀랜드, 웨일즈, 마지막으로 북아일랜드, 이렇게 4군데가 합쳐져서 영국, 연합왕국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이어서 이제 그리니치 천문대라고 쓰여 있는데, 다들 중학교 1학년 때야.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사회책을 펴고서 표준식 계산하는 그런 거 해봤을 텐데, 이 표준식을 계산하고 표준시의 기준이 되는 곳이 바로 영국에 있다고 합니다. 그곳의 이름이 그리니치 천문대이고, 그리니치 천문대에 가게 되면은 그래서 이 표준시가 설정되는 중앙선을 직접 밟아보거나 넘어 다닐 수도 있다고 하네. 이거 말고도 영국에 대해서도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 시간상 영국 여기까지 하고 이어서 독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 이어서 우리 독일 얘기 한번 해볼게. 독일 같은 경우는 베를린이 수도이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동독과 서독으로 분단되었다가 1990년대 초에 다시 통일을 해서 통일 국가로 모범이 되는 국가 중에 한 군데라고 합니다. 물론 독일 같은 경우도 서독이 동독에 비해서 많이 잘 살았어가지고 이런 통일에 대한 부작용이 있기는 한데 아직까지 잘 극복을 해내고 있는 만큼, 만약에 우리나라가 통일을 하게 된다면 독일의 모습을 본받고 또 따라할 것은 따라해야 되는 그런 나라라고 생각이 드네. 그리고 우리나라의 산업발전 하면 보통 한강의 기적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독일에도 이런 한강의 기적처럼 라인강의 기적이라는 말이 있다고 해. 독일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많이 가난해졌는데 이 나라 사람들이 열심히 극복을 해낸 것을 가지고 세계인들이 라인강의 기적이라고 불렀다고 하는데, 독일 같은 경우도 그러면은 가장 유명한 강이 바로 이 라인강이지. 그래서 라인강 같은 경우에는 독일의 많은 부분을 흐르고 있고, 또 라인강 하구에 가면은 라인강과 관련해서 발달한 유명한 도시가 있어. 여기는 네덜란드의 수도이기도 한데 어디일까? 바로 암스테르담이라는 도시가 라인강과 관련해서 발달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유럽중앙은행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자, 유럽에서는 유럽연합이라는 큰 연합이 있고, 이 유럽연합 국가들은 대부분 한 가지의 화폐를 사용하지. 그게 어떤 거지? 유로화를 사용하는데, 이 유로화를 관장하는,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한국은행 본점 같은 곳이 독일의 프랑크푸르트라는 곳에 있다고 해. 그래가지고 이 독일 프랑크푸르트 유럽중앙은행 앞에 가보게 되면은 유로화의 마크인 C자의 줄이 두 개 그려져 있는 이런 모습으로 된 큰 동상이 있고, 이 동상에서 사진을 찍는 사람들을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데, 동상에서 사진을 찍으면 부자가 된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서 사진을 찍는다고 해요. 특히 밤에 가게 되면은 조명이 많이 밝게 비추고 있고 더 예뻐지기 때문에 프랑크푸르트에 갈 일이 있으면은 한번 찍어보는 것도 추천을 했대. 선생님도 여기 앞에서 사진을 찍고 왔는데 선생님은 아직 부자는 되지 못했어. 이어서 옥토버 페스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 독일 하면은 독일 사람들은 물보다 이것을 많이 마신다 할 정도로 이것을 좋아하는데 이게 무엇일까? 네, 바로 맥주입니다. 그래서 옥토버 페스트는 독일의 뮌헨이라는 도시에서 어느 달, 바로 옥토버니까 10월 달에 개최되는 유명한 축제이고, 가게 되면은 광장에 전부 의자와 벤치가 깔리고 여러 맥주 회사들이 이곳에서 직접 맥주를 파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그리고 20살이 된다면 옥토버 페스트 한 번쯤 가보는 것도 추천을 할게요. 특히 수능 세계시리에서도 옥토버 페스트와 관련해서는 문제가 몇 번 출제가 된 적이 있기 때문에 한 번쯤 더 기억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독일에 대해서도 하고 싶은 얘기, 해주고 싶은 얘기 엄청 많은데 일단은 독일에 대해서도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이어서 우리 프랑스 한번 이야기해보자. 프랑스 같은 경우는 파리, 수도가 파리고, 자, 이 파리에서 가장 유명한 건축물 여러분도 다 알고 있지? 맞아, 에펠탑. 그리고 프랑스 하면은 무엇보다도 혁명의 국가. 또 유럽에서 이런 민주주의라든지 지금의 법의 근본이 되는 그런 많은 사상들이 나타나게 된 혁명의 국가로 역시 유명하기도 해요.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을 텐데, 바로 관광으로 매우 유명한 국가이면서 또 프랑스는 생각보다 땅이 넓은 편이고 이 땅들이 대부분 비옥한 편이어서 프랑스 음식 하면 우리 어떤 인식이 있지? 그치? 바로 프랑스는 미식의 국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유명한 관광지 몇 군데만 이야기를 해보면은, 먼저 프랑스의 수도이기도 한 이 파리 하면은 박물관,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루브르 아니면은 오르세, 이런 박물관들이 매우 유명한 편이고, 아마 여러분들 중학교에서 전부 배워봤을 망통 레몬 축제, 이 망통이라는 도시도 프랑스에 있고, 또 잘 모르는데 프랑스의 동남부 쪽은 알프스 산맥이 지나가기 때문에 프랑스에서도 스키를 탄다거나 만년설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 그 편의점에서 물들 고르다 보면은 가장 비싼 생수 있지? 이름이 뭐야? 그치? 에비앙이지. 이 에비앙이라는 곳이 바로 프랑스의 도시고, 그리고 에비앙이란 이름이 왜 나왔냐면은 알프스 산에서 거기 있는 만년설들을 녹인 물이기 때문에 그 도시의 이름을 따서 에비앙이라고 해.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는 박물관을 갈 수도 있고, 산에서 스키를 타거나 만년설을 볼 수도 있고, 레몬이 자랄 만큼 아주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나는 것도 있고, 특히 니스라든지 칸 이런 것도 들어봤을 텐데, 이런 것들 전부 지중해에 있는 프랑스의 유명한 휴양지라고 하니까 프랑스는 되게 여러 가지로 의미 있고 매력 있는, 관광으로 유명하고 꼭 가볼 만한 나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이제 우리 프랑스 하면은 달팽이 먹는 나라 아니에요 이렇게만 생각하지만, 굉장히 비옥한 땅에서 나는 여러 가지 재료들을 가지고 맛있는 요리를 또 많이 해먹는 나라이기도 하니까 프랑스에 갈 때는 돈을 두둑히 들고 가서 맛있는 요리와 멋있는 환경들을 전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
스위스 하면은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알프스의 나라이기도 하지. 그래가지고 스위스는 알프스 산맥에 있는 산악국가이면서 스위스 역시 깨끗하고 맑은 자연환경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도시이기도 해. 그런데 스위스 같은 경우는 관광지로서 치명적인 단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어떤 거냐면은 물가가 너무 비싸. 선생님도 스위스에 갔었는데 무슨 밥을 한 끼 먹으려고 하면은 다 10,000원이 넘는 거야. 그래가지고 여기는 싸겠지 하고서 맥도날드를 들어갔거든. 맥도날드에서 빅맥은 어느 나라나 있으니까 빅맥 세트를 한 개를 주문을 했어. 그래서 네 감자튀김이요, 네 콜라요 했는데 직원이 뭔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 물티슈인가? 하고서 오케이 했지. 그리고서 영수증을 받아보니까 빅맥 세트의 가격이 14,000원. 그리고 추가금이 500원 붙어 있었어. 이 500원의 정체가 직원이 마지막에 나한테 물어본 거였는데 어떤 거였냐면은 케찹을 돈을 받고 그리고 그 감자튀김 먹을 때 주는 조그만한 케찹이 500원쯤 됐었어. 그래서 스위스 하면은 예쁘고 아름답지만 오래 있으면은 영혼까지 털리는 나라다. 이렇게 선생님 기억에 남아있어. 스위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떤 유럽의 한가운데에 있으면서 나라의 힘이 세지 않기 때문에 중립국을 항상 선포하고 지키고 있고 지금도 이 중립국을 지키기 위해서 스위스는 유럽연합의 회원국이 아닙니다. 그리고 스위스 같은 경우는 이 공용어, 나라에서 쓰는 말이 4가지나 되는데 이 4가지는 각각 스위스 주변에 있는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마지막으로 스위스에서 예전부터 사용되어 오던 로만슈어라는 언어까지 총 4가지의 언어가 사용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스위스에서 많은 언어를 사용하는구나 쉽게 아는 방법 우리 슈도레, 파추어, 나은이 있지 나은이의 어머니 혹은 박주호의 부인이 스위스 사람이기 때문에 그 딸이 나은이도 외국어를 여러 개 유창하게 하는 것을 여러분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스위스 같은 경우는 시계 산업으로 매우 유명한 국가이고 마지막으로 관광에 대해서 얘기를 했듯이 바로 알프스 산맥에 대해서 가장 높은 그런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도 한데 특히 슐터호른 아니면은 마테호른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면은 신라면을 준다는 그 정상에서 신라면을 판다는 융프라우까지 전부 스위스 알프스에 있는 공우리들이라고 합니다. 선생님은 스위스에 갔을 때 그래서 융프라우 워낙 유명하니까 가보려고 했는데 융프라우까지 올라가는 산악열차 기차표가 120,000원이어서 너무 비싸가지고 옆에 있는 10,000원이면 갈 수 있는 마테오른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서부 유럽의 마지막 오스트리아 이야기를 해볼게요. 오스트리아는 어떻게 보면은 중부 유럽으로 구분을 하는 게 조금 더 맞는 것 같지만 우리 서남, 동, 북 이렇게만 구분을 했기 때문에 편의상 서부 유럽에서 이야기를 할게.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는 수도가 빈 혹은 비엔나라고 불리고 여러분들이 소세지로 한 번쯤은 들어봤을 그런 수도라고 생각해. 그래서 오스트리아는 무엇보다도 음악 시간에 굉장히 많이 들어보았을 거예요. 그래서 음악의 국가라고 할 만큼 모차르트라든지 하이든 아니면은 슈베르트 이런 사람들이 전부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나서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라고 하네. 그래서 빈 필하모닉이라고 하는 악단이 지금도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악단이고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빈에 위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스트리아에서 또 한 군데 특별한 도시를 이야기를 해주면은 잘츠부르크라는 도시인데 잘츠부르크라는 도시는 보통 모차르트의 고향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기도 하지만 우리가 지리적으로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해보면은 잘츠부르크의 이 잘츠라는 말은 영어로 했을 때 바로 솔트라고 해요. 이름에서 그러면은 이 도시의 특산품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 소금이야. 자, 그러면은 지리부도나 아니면은 구글어스를 통해서 오스트리아 혹은 짤츠부르크의 위치를 한번 찾아볼까? 바다랑 상관이 없지. 바다랑 상관이 없는데
어떻게 이 소금이 났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바로 알프스 산맥이 형성되는 과정에 과거 바다였던 곳이 점점 힘을 받아서 산이 되었고 짤츠부르크는 그 지역 중에 한 군데였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솔트, 짤츠는 우리가 생각하는 신안이나 구암 같은 데서 바닷물을 건조시켜서 얻는 소금이 아니라 암염이라고 하는 짠 바위를 가공해서 얻는 소금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영국부터 오스트리아까지 서부 유럽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이어서는 우리 북부 유럽에 대해서 같이 또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